씨앗 발화에 필요한 조건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앵무새처럼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몇 가지 암기해서 말하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번 영상에서는 씨앗 발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그 조건 속에 들어있는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잠자고 있는 씨앗을 깨워 다시 하나의 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 필요한 것이 한두 개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발화 조건을 몇 개 들지만 그걸로는 여러 가지 특성의 씨앗을 제대로 발화시킬 수는 없죠. 이걸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서 정리하는 데는 선수인 AI에게 맡겼죠. 역시 정리는 잘 하더군요. 폭넓게 빠뜨림없이. 대신 자신은 씨앗 하나 파종한 경험이 없으니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대목마다 손바닥 농장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파종하면서 경험한 것을 부원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는 체 하는 손바닥 농부도 씨앗을 파종해보면 발화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발화가 늦어져 재배 지양을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같으면 땅콩 파종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뭘 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해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겨 파종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론 실패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이건 남이 대신 하지도 못하고 손바닥 농부가 쌓은 경험, 노하우는 당연히 손바닥 농부 개인 것이고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영상을 올립니다. 세월이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생활은 로봇과 또 AI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도 농사 지식을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 경험과 가까운 이런 질문은 씨앗 한 톨 심어보자는 AI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놀려먹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씨앗 발화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분 관리. 씨앗은 발화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습은 씨앗을 썩게 만들 수 있으며 건조는 발화를 멈추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온도. 씨앗은 발화에 적합한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는 발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소. 씨앗은 발화를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과습한 환경은 산소 공급을 막아 발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빛. 대부분의 씨앗은 발화에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적절한 깊이로 덮어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데 씨앗 발화 조건을 앵무새처럼 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알고 그치면 책상 공론이고 그렇다고 경험만 쌓으면 사상누각이죠. 다른 부분은 틀린 말은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은 설명에 오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씨앗 중 암발화 씨앗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광발화 씨앗에는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알갱이가 작은 꽃이나 상추쑥과 당근, 배추 등 작고 가벼운 채소 씨앗이나 산나물과 같은 야생식물은 이 말대로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알갱이가 굵은 씨앗은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이용하여 싹도 틔우고 당분간 그 뿌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양분으로 자라는데 금방 얘기한 그런 씨앗은 워낙 작아서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해결합니다. 그러니 이들 종자에게 햇빛이 없다면 싹이 당연히 트지 않겠죠. 앞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로봇에게 맡기고 머리 쓰는 일은 AI에게 맡기게 될 건데 이렇게 그릇맛 수준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농사 지식이든 다른 지식이든 공부는 필요하고 참고 삼아 이용해야겠습니다. 아이에게 일을 시켜도 주인이 그 일머리를 알아야 제대로 벌여먹는다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씨앗 파종해보면 발화가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 다분히 개인적이겠지만 얘기를 진행해보면 물 안 주고 심는 사람 없고 이미 수명을 다한 종자를 심어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불량 종자 심어놓고 발화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다 알고 하는데 앞에 얘기한 광발화 종자 햇빛 이용하게 얕게 심기 때문에 노지 같으면 바람에 날려가거나 마르기 쉬워 뻔히 알고도 헛파종하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신경 써주고 나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해결될 수 있으나
앞으로 얘기하는 이건 우리 텃밭농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씨앗이 발화하는데 온도가 필요한 건 누구 몰라 하겠죠. 그거 얘기하려고 영상 만드는 건 아닙니다. 씨앗이 발화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작물이 성장하는데 적당한 적온도 아니고 심지어 어린보가 자라는데 필요한 최적 온도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씨앗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실패를 해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몇 가지만 들어봅시다. 만일 고구마를 가정에서 싹을 내려면 발화 적온은 30에서 35도 정도입니다. 싹이 튼 후 육묘 적온은 23에서 25도입니다. 차이가 많죠. 적온이라 하였으니 딱 30도가 넘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출현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몇 가지 더 살펴봅시다. 땅콩은 대립종, 소립종 약간 다른데 일단 발화 적온은 30에서 35도 정도입니다. 싹이 튼 후의 육묘 적온은 이보다 훨 낮은 27도에서 28도 정도입니다. 오이 모종을 내기 위해 오이 씨앗이 발화 적온은 25도에서 30도, 발화 후 육묘 적온은 18에서 25도 정도입니다. 앞에 얘기한 이런 씨앗들을 파종하는 때가 3월 중하순, 조금 늦으면 4월 초순. 당신은 시설을 갖춘 육묘장이 아니라면 지온이든 기온이든 이 온도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제 경험상 가온이면 모를까 무가온 하우스는 싹이 터질 않는 겁니다. 묻어놓은 것 어디 가남하고 기다립니다. 보통 씨앗 파종은 수확기를 생각하여 재배기간을 역산하여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식 시기도 늦어지고 수확 시기도 늦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파종한 것 포기하고 육묘장에 가서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종은 재미를 해서 손치더라도 종잣값과 배송비 필요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니 그만큼 텃밭 농사 즐거움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제 경험상 박하작물이나 땅콩싹 올라올 시기가 지나서 파보면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화 적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인 작물은 대부분 열대성 작물입니다. 대부분 가지과 박하작물들이고 이들은 봄에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노지에는 곤란하여 트레이 파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레이에 파종하는 것 노지와는 다르더군요. 호박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 놓아도 겨울지나 봄 되어 때 되면 싹이 나온 걸 보았는데 트레이에 파종하여 그래도 따뜻한 곳에 둔 것은 제때 올라오지 않으니 그런 현상이 생기더군요. 손바닥 농장 채널 게시판에는 작물별 파종 시 참고 자료를 2개 게시해 놓았습니다. 발화 적온은 물론 생육 적온, 육묘 일수까지 안내하니 혹 자가 파종하는 농가에서는 참고하십시오. 손바닥 농장 채널 게시판에 들어와 본 분이라면 여러가지 유용한 자료 드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필요한 때 바로 이용하십시오. 반면에 온대성 작물인 혼행성 작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추나 쑥갓을 비롯한 백합과 십자합과 작물은 발화 적온이 낮아서 엔간한 환경이면 속 썩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것처럼 봄에 파종할 때는 속을 썩이지 않던 이놈들도 여름에 파종하면 이번에는 온도가 높아서 발화가 안 되는 거죠. 봄에 파종한 상추 다 뜯어먹고 여름에도 먹고 싶어 트레이에 뿌려보면 온도 낮추니라 여기저기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상추도 나왔지만 이놈도 근본은 같은 놈이라 쉽지는 않더군요. 지금까지 얘기는 다분히 손바닥 농부가 겪은 개인 경험이지만 전문 육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경험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AI를 많이 도입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